오신 분 오셨습니까? 그 폐암으로 오신 분? 아직 안 오셨어요? 시간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으네. 늦게 오셔서 이 생활 지도를 다 받지 못해서 아마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 나가고 나면 이걸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다 오셨죠? 이 시간에는 건강생활 실천하는 법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는 생활,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법,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절제, 휴식, 그 다음에 적당한 음식, 순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들은 아무리 많이 하고 길게 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들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다 퍼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 뜨면 날마다 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건강을 잃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병든 몸이 회복되고 건강한 몸이 건강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법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고 실천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오신 분들은 정말 거의 다 지금 상당히 영과 육이 회복되고 있는 이런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은 집에 가셔서도 계속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생활 원칙들이기 때문에 아플 때만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건강하나 병이 드나 어리나 늙으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건강생활, 건강생활 속에서 우리는 몸을 회복하고 살게 하는 치료제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물 마시기부터 합니다. 신선한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신선한 공기 있지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는 우리 환우분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여기는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게 다 소나무들이야. 적송 소나무들이 저 입구에서부터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위로 보나 얼마나 소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공기와 산소와 향기가 치료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해부인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까지도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정말 소나무 향기가 굉장히 거하게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신선하게 들어오는 공기. 진짜 공기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머리가 맑아지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와 보면 이 공기가 정말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향기로운지 정말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가족관계, 이웃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 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신선한 공기가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 암이나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저 도시 고층 건물 아파트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 거기서 아무리 현미밥 해먹고 채식 먹고 물 갖다 먹어도 이런 신선한 공기야말로 우리 몸에 면역을 올려주고 생명을 전달하는데, 도시에 그 갇혀있는 콘크리트 벽 안에서 또 환기도 잘 안 되는 이런 방 안에서 특히 추우면 밖에 문을 다 이중 삼중으로 닫고 공기 하나, 살아있는 공기 하나 들어오지 않은 이런 방에서 그 방을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산소마저 다 파괴된 그 방에서 환자들이 누워서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환자가 그렇게 빨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냥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저 자매도 요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 지금 자기 집을, 시내에 있는 집을 팔고 산에 지금 아주 거기도 소나무와 숲이 많은 곳에 집을 사놨다고 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의 요소들은 다 시골의 자연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오니까 좀 매미 소리도 나지요. 여러 가지 풀벌레 소리도 나지요. 이런 소리들은 저 도시의 자동차 소리보다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매미 소리도 무슨 소리, 어떤 때 막 비가 버릴 때 보면 막 개구리 소리에다가 풀벌레 소리에다가, 자연 속에는 이 향기뿐 아니라 소리도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의 신경을 안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아주 좋은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끊어요. 다 끊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햇빛과 건강식, 이제 과일식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입니다. 의사가 우리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어떤 치료제를 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사용하는 치료제들, 이 공기, 햇빛, 그것처럼 중요한 물입니다.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한 가지가 다 100%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만, 좋은 공기만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마셔줘야 되고, 또 때때로 우리 몸은 음식을 받아서 그것이 피가 돼서 내 몸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기 오시면 집에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던 걸 다 끊고 여기 오면 하루 이틀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음식을 챙기듯 챙겨 먹지 않아요. 사실요, 물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몸에 생명을 전달할 뿐 아니라 원기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이 생명 관리는 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물과 함께 창조되어 나왔고 물과 함께 살게 되어 있고, 물이 줄어들면 생명이 줄어들고 물이 말라지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전체가 다 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에도 약 70%의 물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식물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벌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건강을 잃어갑니다. 잘 들으셨어요? 물 마시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요? 몰라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방 속에 학교에 가면은 거기에다 우유나 음료수를 넣어서 이거 중간에 먹으라고 주지 말고 반드시 물병을 챙겨 넣어 주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식물을 심어놨을 때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부족해지면 식물이 말라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공기처럼 햇빛처럼 밥처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물 마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양치하라 그랬지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 몸 안에 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은 잠자는 동안에 회복이 많이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은 잠잘 때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는 동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으면서 노폐물과 스트레스를 다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이 시간은 굉장히 잘 찾아서 챙겨야 되는데,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 몸이 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노폐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흡으로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으로 대변으로도 나가지만 우리의 모공을 통해서도, 피부나 온몸의 모공을 통해서도 노폐물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장 속에, 우리 몸 안에서도, 이 피부 바깥으로도 이렇게 노폐물이 나오지만 우리 몸 안에 각 기관의 세포마다 이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이 다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줘야 이것을 다 씻겨서 바깥으로 배설을 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 안에도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부터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석 잔 정도 잡수면 좋아요. 일찍 일어나시면 3차례, 혹시 늦게 일어나면 2차례, 밥 식사 한 30분 전에 일어났다 해도 한 차례는 꼭 마셔야 돼요. 반드시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근데 물 한 잔의 양은
보통 사람 체중과 크기에 한 컵을 300에서 400cc로 한 컵을 정하면 됩니다. 또 좀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들은 한 400 내지 500cc를 한 컵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키가 작고 야인 사람들은 한 200에서 250 그 정도를 한 컵으로 정하고, 한 컵을 먹으라 할 때는 그렇게 양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밥 먹는 양도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서 위가 큰 사람은 밥의 양도 많아야 되고, 작은 사람은 위가 작고 에너지를 작게 쓰기 때문에 식사 양도 작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사람이 큰 사람처럼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나중에 위장병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필요한 열량을 받기 위해서 위도 다 만들어져 있을 때, 큰 사람은 밥 먹는 양이 많고 작은 사람은 밥 먹는 양이 작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는 양도 큰 사람은 좀 많이 마셔야 되고 작은 사람은 좀 작게 마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물을 한 잔 마실 때에 우리 인체 모든 세포 안팎으로, 장기 안팎으로 물이 샥 다 통과해서 전달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크고 뚱뚱한 사람은 물의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되고요. 작은 사람은 작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먹어야 되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이 8잔이 이 컵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대충 정해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를 마신다, 약을 달여 먹는다, 뭐 보약을 먹는다 이거 하지 말고, 아침에 공복에 생수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보약은 물이에요. 물. 진짜 이 물은요, 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 물은 어떤 약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다 그랬어요. 어제 여기 폐암으로 오신 분 처음에 와서 이제 물 지도를 못 받으셨는가 봐요. 근데 오전 내내 물을 못 먹었더니 아주 몸이 고달프고 통증이, 이분은 폐암 말기 현상에서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물을 계속 마셨더니 통증이 거의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은요 진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기운 없을 때 원기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몸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으키는 증상이 통증으로 올 때에 나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어 하는 그 상태가 통증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든지, 우리 특히 암 환자들도 이제 병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 오는 통증들은요 물만 충분히 먹어줘도 진통이 됩니다. 어제 오신 그분은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 물을 먹었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물을 오늘 제가 나오면 물 마시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잡수시고 오세요 했는데 지금 못 오신 모양이에요. 아, 오셨습니까? 예. 물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한 이후에 석잔 정도를 꼭 잡수세요. 한 컵이 얼마인지 금방 들으셨지요? 한 컵 먹고 한 3, 40분 후에 또 한 컵 마시고 또 한 3, 40분 후에 또 한 컵 마시고, 물을 연속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고 전해질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하게 물을 먹고 쉬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한꺼번에는 막 1리터씩 이렇게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한 1리터 정도 마실 수 있지만 한 3차례에 나누어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생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먹고 한 30분쯤 후에 이제 식사를 하든지 과일 식사를 하든지 음식을 먹을 것이에요. 그리고 과일식을 하신 분들은 한 2시간쯤 이후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식사를 하신 분들은 거의 회복식이 끝나고 정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4시간 이후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식을 얼마나 먹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위장에서 음식을 오래 가지고 있든지 빨리 내려보내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위장에서 음식을 다 처리하고 내려보냈을 때 물을 먹어야 되니까 과일을 먹든지 아주 회복식으로 음식을 소화잘 되는 걸 조금 먹었으면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에는 위에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위에 음식이 이제 비웠다 하는 느낌이 올 때 물을 마시면 좋아요.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다음 식사 오기 전까지 한 2차례, 뭐 3차례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물을 먹어주고, 밥을 여러분들이 요즘에 충분히 과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음식을 만족하게 먹었다면 적어도 4시간 내지 4시간 반 이렇게 돼야 소화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잡수시고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소화 시간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크게 노동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설렁설렁 걷고 앉아 놀고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한 끼 식사를 하고 3시간 이상, 4시간, 어떤 경우는 과식을 하면 5시간까지 가도 소화가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을 안 먹어야 됩니다. 위장의 음식이 한창 소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물을 먹어버리면 물과 함께 위가 음식을 갈고 녹이고 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은 뽑아내버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위액이나 입에서 들어간 이런 소화액을 싹 씻겨서 내려가고 나면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소화되려면 또 위액이 나와야 되고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시고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물은 늦게 먹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에는 물이든 주스든 땅콩 한 알도 간식으로 입에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뭐가 좋다고 또 뭐 주스 짜 먹이고 또 약 달여 먹고 또 뭐 과일 맛있다고 또 주스 먹고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아침에 물 마시고 식사 때 건강식 하고 중간에는 물만 잡수시고 위를 딱 비워두었다가 배고픔을 느낄 때 점심을 딱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식할까 봐 걱정이라. 과식 안 하시죠? 나는 과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과식 안 하지요? 여러분이 식사를 같은 공간에서 하니까 누가 좀 과식하는가 잘 봐주세요. 저 사람은 암 환자인데 음식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러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과식은 암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유력한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할 때 만들어지는 이 활성산소는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 환자들은 우리가 과식을 할 때에 활성산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식을 하면은 정확한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장에서 못하게 되면 거기서 부패해 버립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음식을 먹고도 독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한 이런 독소가 있는 피는 암이 다 끌어가는 양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물 마시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건강생활 하는 동안에 통증도 없어지다가 암이 줄어들다가 점점 나중에 좋아지는데
환자들이요, 암이 줄어들다가도 과식을 해버리면 암이 커버려요. 저는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어. 배대로 온 환자 중에 이분은 하여튼 까먹었어. 또 생각이 빨리 안 나죠.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 귀 밑에 이하선 암이에요. 이분이 베델에 오기 8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안에 속에 있는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병원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한 8, 9개월 지나면 이제 그런데 이제 방사선을 받아 놓으니까 이 얼굴이 한쪽으로 다 틀어졌어요. 신경이 이제 다 지장을 받았죠. 그래서 입도 틀어지고 눈도 틀어지고 웃어도 한쪽은 잘 안 웃어지는 이 표정이 완전히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거 언제쯤 제자리에 돌아옵니까 하니까 한 8, 9개월 지나면 이거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8개월이 아니라 한 9개월쯤 지났는데 여기에 수술한 자리에 혹이 또 도마도, 큰 도마도, 방울 도마도만한 게 귀 밑에 또 불룩 나왔어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재발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돌출된 암이 이 정도라면 속에는 훨씬 더 많이 컸을 텐데 이번에는 수술이 될까 말까 모르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한 8, 9개월 가면 이거 이제 얼굴도 제대로 돌아오면 나는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재발하고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수술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항암제 맞았다고도 안심하지 마세요. 건강생활을 실천해 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항암제 수술 가지고 암은 완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해서 우리 몸에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암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방사선이나 항암제나 수술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속아서 너무 억울해서 다시는 내가 이 의사한테 안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 병원에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암 동호회 회원들이 거기 많이 참석을 하면서 자기도 암 동호회 회원으로 거기 참석을 했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이거 수술을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술은 했고 몇 개월 있으면 얼굴도 이제 돌아올 테니까 뭐 나는 괜찮다 이러고 그냥 참고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싸는데 남편이 내가 차 태워줄게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버스 타고 갈 거야. 왜 그러냐? 삐져 있어요 지금. 이 암이 딱 생기고 나서 계속 남편을 원망한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남편에게 계속 공격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차 타준다는데 그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 병이 누구 때문인데 당신 차 타고 오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서울이 얼마나 멉니까 그 환자가. 그런데 이분이 와서 물을 마시고 과일 금식을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환자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깊은 회개와 함께 몸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몸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자기 때문이더란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 사람이 도자기 만드는 선생이에요. 그 도자기 소리가 기억이 안 났어. 그랬는데 자기는 날마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남편이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맨날 먹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귀한 집 아들로 커가지고 고생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가족을 벌어먹일 줄을 몰라. 그 부인이 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니까 너 때문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남편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또 너무나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에요. 남편의 좋은 점은 안 보고 자기는 돈 버는데 남편이 돈 안 버는 것만 가지고 불만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남편을 너무 미워해서 이런 암이 걸린 줄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내 탓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깊이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과일식을 9일을 했어요. 9일을 하고 그 9일을 하기 전에 이 머리를 감고 닦다가 이 상처에 딱 수건이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서 상처가 생기더니 여기서 계속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암 환자가 오래되면 이 가죽이 얇아지면서 이 괴사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계속 터져 나오는 거는 암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많이 빠질수록 좋고 그 속에 다시 암이 안 일어나면 그건 사는 거다. 그럼 다시 새살이 차오르면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암 환자 한 분 어제 제가 들었는데 유방에 괴사가 생겨서 계속 농혈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이게 나오고 그 안에 새살이 차 올라온다 이 소리를 해요. 우리 오집사 가서 만나보고 그 소리를 전해줄 때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에 새살이 차 올라오면 이제 정상으로 이게 새살이 차면서 암은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너무 늙어 오래되면요, 이게 전부 이제 빠져서 이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왜 못 낫느냐? 옛날 같은 생활 그대로 하고 그대로 먹으면 계속 나가는 쪽쪽 암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나가는 놈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속에는 건강세포가 나와버리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도 그랬어요.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쪼글쪼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오고 거기 새살만 차면 이거 낫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게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다 이제 큰 방울토마토 여기서 여러분 토마토 먹지요. 방울토마토 그 큰 방울토마토만 한 게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다 쭈그러들고 이제 그 구멍에서 물만 찔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커져요. 그래서 제가 진단법이 있다 그랬죠. 좋아지다가 나빠질 때에 몇 가지 잘못하는 게 있다. 그 중에 진단법 한 3-4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느냐 물어봤어요. 잠이 너무 잘 자요.
그럼 또 스트레스가 있느냐? 이제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 과식하느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나는 모르겠네. 그럼 병원에 가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몇 가지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잘한다고 하면 왜 커지는지 나는 몰라. 이제는 나는 더 도와줄 수 없어. 그럼 병원에 가라고. 그랬더니요. 그 질문을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환우들이 뭘 한지 아세요? 아, 원장님 저 사람요 밥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그래요. 저 사람 맨 앞에 봐가지고 밥을 한 접시 따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빨리 1등으로 가져와서 빨리 먹고 다른 사람 줄 끝나면 와서 또 떠가지고 가는 거라. 부엌에 이제 이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요리 다 이제 해줘서 다 환자들 떠가고 나면 이제 자기들 밥 떠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엌에서 작게 먹으라고 하니까 다 밥 떠고 가고 나면은 와서 다시 한 접시 떠가 간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밥 2그릇 먹어요. 근데 사실이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저는 소화도 잘 되고요. 배부른 줄도 모르고요. 그냥 좋아요. 그거는 평상시에 과식을 해서 이 위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몸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는 이걸 다 처리를 못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노폐물 처리를 해야 될 때 이 피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암이 다시 클 수 있다. 여러분 과식하면서 암 재발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지금 막 좋아진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다시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4가지 요 속에 포함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운동도 과하게 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피곤하니까. 독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절대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체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고 쉬어야 돼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이를 더 굶었습니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 그래도 체력이 튼튼하게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 허약한 사람들은 재차 금식시키면은요 그때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식 여기 와서 한 번으로 끝내야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금식 같은 거 많이 먹고 또 나중에 뭐 속 불편하면 굶지 뭐 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시 5일간을 금식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이제 과일을 조금씩 주고 저녁에는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딱 시켜놨는데 5일을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게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달을 있었어요. 베델에 2달을 있을 때 이제 갈 때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좋아질 때처럼 이렇게 구멍은 아직 막아지지 않았지만 이게 물은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며칠 후에 이게 구멍이 닫혔어요. 여러분 안에 새살이 차올라오면 이게 상처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암세포가 있으면 회복 안 돼요. 계속 커져요. 구멍이 커지고 뚫려요. 그런데 이게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새살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일 있으니까 이게 막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그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이게 사라졌다고. 그러더니 사진을 다 찍어보더니 암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베델에 도자기를 많이 작품을 갖다 줘가지고 우리 베델에 이런 그분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작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한우분들이라도 옆에 분을 좀 지켜주세요. 너무 과식하면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주인이 밥 해놓고 작게 먹으라 하면 이제 주인이 아까워서 작게 먹으라 하는 줄 알고 삐져. 서운하게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알아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과한 것은 독이다. 그래서 자꾸 녹즙을 갈아 먹으면 이 영양이 균형이 깨지면서 과해집니다. 그렇죠? 필요한 건 다 버리고 좋다는 건 많이 먹어서 이게 결핍과 과잉이 일어나면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즙을 자꾸 짜서 먹으면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돼. 몸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안 써요. 그럼 자꾸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에 몸에 독소가 쌓이고 이 과외의 일을 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치료할 에너지가 이 노폐물 청소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면역도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잠은 일찍이 잘수록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 7시쯤 되면은 여기는 그냥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좀 자면 제일 좋아. 여러분들이 5시 반에 과일 하나 먹잖아. 여러분 몸에 암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그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먹지 말고 과일, 허전하면 과일만 먹고 이렇게 좀 체중을 줄이고 싶은 이런 분들은 과일도 안 먹으면 좋아요. 일단 저녁에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노폐물 쌓여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물만 먹으면 좋지만 여러분이 과일 하나 정도 먹고 여기 죽이 나오는 이런 거는 너무 허약하고 이하인 사람들이 좀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일로만 끝내시고요. 그리고 점심을 많이 먹어서 저녁 때까지 소화가 안 됐으면 과일도 절대로 먹지 마세요. 먼저 먹은 음식이 아직 소화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면 다음 식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침을 여러분이 먹고 점심때까지 12시 반까지 소화가 안 된 느낌이면 점심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끼를 안 잃어버리려면 소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몇 숟갈 더 먹고 과식해가지고는 한 끼 굶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몸에 이제 암을 가지고 이제 투병하는 분들, 중증 투병 환자들은 저녁을 쉴수록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기가 온다든지 어지럼이 온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그거 좋다고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침을 충실히 먹고 과식하지 말고 중간에 물 2차례 마시고 점심을 충실히 먹고 그럼 저녁 때 돼서 너무 허기가 오면 과일 한 개 잡수시고 안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 없으면 그냥 통과. 그래서 물을 한 잔 충분히 마시고 또 한 30분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면 좋아요. 습관을 길들이면 잠이 일찍 옵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몸도 쉴 준비를 하고요. 또 날이 밝아지면 몸은 다시 활동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리듬이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빛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은 다 끄고 소리도 끄고, 왜냐하면 빛이 피부로 들어오든지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들어오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리도 빛도 다 차단하고 위도 딱 비고 완전한 휴식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할 때, 이게 휴식입니다. 이 휴식을 할 때 우리 몸은 구석구석을 자연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가뿐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 구석구석이 계속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낮에 먹고 과로하고 지쳐있는 몸을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은 독이라는 것만 아시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할 말이 상당히 많지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맨발 걷기에 잘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고적으로 들어두세요. 예, 흙에서 맨발을 걷는 거 우리 몸이 접지한다 그러죠. 우리 인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하고 사이클을 맞추어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몸이 뭐 치료되는데 만병통치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강의 들어보니까 그만 맨발만 걸으면 건강식 할 필요도 없고 그만 맨발만 걸으면 다 낫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발 걸어서 좋아지는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운동 효과예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여름 같을 때 이 상처가 안 생길 만큼 깨끗한 흙 위에는 걸어주는 것 아주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가 다 온다고는 믿지 마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에너지는 땅에서부터 얻어야 된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것이 전부 다 땅에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땅에 심어서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수분을 받아서 태양광선을 합성시켜서 우리가 먹는 이런 탄수화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식물성 음식도 전부 땅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로부터 이 산소를 받을 때도 땅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기운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살이 땅에 닿아야 낫는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맨발로 걷고 싶으면 걷는 거 좋아요. 부드러운 흙에는 맨발 벗고 걸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조심할 거 뭐냐? 추워지면 절대로 맨발로 걷지 마세요. 여러분,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화해 부인은 사지를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짧은 옷을 입혀서 팔을 차게 하거나 미니 스커트나 이런 걸 입고 아랫도리를 차게 해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이 아래 다리를 차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건물이에요. 옷 입는 법, 먹는 법,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생활 원칙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이런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기관에서 환자들을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맨발로 걸어서 맨발이 하나님이 되게는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추울 때 맨발은 해롭습니다. 피가 심장으로부터 피를 뿜어줄 때 제일 발끝에까지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해주면 발끝까지 이 순환이 되는데 발에까지 피가 흘렀다가 그게 차잖아요. 그럼 피가 응고됩니다. 피가 체온 온도에서 적당하게 녹아서 순환을 하다가 이 찬데 가면은 피가 그냥 응고가 돼요. 이런 어혈이 뇌에 가서 막히면은 뇌졸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혈압 환자들, 심장병 환자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추울 때 양말을 신고 발목까지 따뜻한 내일을 입고 밖에 운동할 때에, 요즘도 아침 저녁 좀 쌀쌀하잖아요.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을 꼭 신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세면 바닥 위에 이런 맨발로 걷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지나갑니다. 겨울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이 그냥 신이 돼서 막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 와서 교육받고 가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좀 가르치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음식이 어디 좋다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잉 섭취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언제나 골고루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즙을 짜서 먹는다, 우려서 먹는다, 뭐 발효를 시켜 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단순하고 건강적으로 해 먹는 게 식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먹으니 뭐 어떻게 먹으면 좋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원칙을 딱 세워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정보들은 받지 마세요. 아시지요? 우리 식사법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 먹고, 세 번째는 간식과 과식을 안 하고, 네 번째는 오래오래 씹고, 다섯 번째는 배합을 잘하고. 이 다섯 가지가 식사 원칙이에요. 우리 이제 아마 통역이 다 안 됐을 것 같아. 제가 빨리 해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예, 식사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것. 이걸 뭐 우려 먹고 접자 먹고 뭐 삭혀서 효소를 내서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균형진 영양소를 만들어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간식과 과식은 금물이다. 중간에 들어가는 음식, 또 다 소화되기 전에 먹는 다음 식사, 이것은 들어가는 음식을 부패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서 잘게 부셔서 넣어준다. 음식을 잘게 부셔서 넣어야만이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것을 잘 처리해서 영양소를 합성시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잘게 부실수록 영양소가 많아진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배합을 잘한다. 음식물 배합.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지 말고, 음식 요리할 때 식초,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음식을 달게 먹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 꿀이나 물엿이나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음식이 다 발효해서 부패해버린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합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켜도 식사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반드시 간을 맞추는 것.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소금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음식에 안 들어가면 소금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간 맞게.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입맛에 따라 습관되어진 대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간이 맞게. 조금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싱겁게 먹을 수도 있는, 그거는 개인에게 맞춰야 돼.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서 먹되 너무 무음식을 권하지는 말 것. 소금을 음식과 함께 적당하게 먹지 않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올라오지 않고 면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금 양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시키는 일에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수없이 많아요. 물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수만 가지듯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하는 일도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수만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간맞게 맛있게 먹고 물은 사이사이로 먹고 가식하지 말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몸 관리가 되는 것이라. 이제 그만할까요? 뭐 하루 종일 생각난 대로 하려면 다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지켜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